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밖에 계신 스태프들도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행사를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페인 전파정당 포데모스 총청 강연을 준비한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기홍이라고 합니다. 네,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에 총 5차례 정치 강연을 기획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정치 최대 화두인 유럽좌파 정치의 선정과 2014년 베스트셀러였던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주제로 강연을 열어서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의 좌파 정당이 노동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리자 포데모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고 4월에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에는 원래 스위스에 있었던 기본소득 국민 발의 운동에 대한 강연을 열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최저임금 1만 원 운동과 기본소득이라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차례의 강연에 약 100여 명의 청년 당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반기 기획 정치 강연의 그 마지막 순서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강연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함께 자리해 주신 노동당의 최승현, 문미정 두 부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문미정 부대표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동당 부대표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에서 기획강좌를 상반기에 하고 있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데모스 강연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도 열띠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당이 한국에서의 좌파 정당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자 포데모스의 그 모델들이 어떻게 잘 받아 안으면서 한국에 억압받는 민중들과 함께할까를 더욱 고민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 당원들이 그리고 청년학생위원회가 그 제일 선두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노동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강연 함께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 강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측과 월간 좌파 측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안 전하면 저희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연은 이제 총 3개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상임이사이자 현재 노동당의 고문이신 금민동지가 10분간 포데모스의 성장 과정에 대한 발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 멀리 남유럽에서 대한민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신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정치철학 교수이자 포데모스 카탈루니아 공공정책 자문이신 보르아 바라게 씨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 도중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받을 텐데요. 저기 문에도 붙어 있고 제가 번호를 여기 띄우지 않았는데 미리 타자 치는 데 보시면 010-3292-8563 010-3292-8563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들을 모아서 한 번에 통역분께 넘겨서 질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민동지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금민동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금민입니다. 지금
보르와 바르게 교수가 포데모스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테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간단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생정당이 등장해서 지지율 1위가 되고 어쩌면 다음번 총선 이후에는 스페인 수상이 파울로 이글레아스, 그러니까 포데모스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것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스페인 정도 규모의 유럽 국가에서 그런 신생정당이 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사실 좀 뜯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더 많다. 놀랄 것들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럽의 전통적인 정당 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당제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거대 양당이 사실상 좌파 연정, 우파 연정을 하면서 서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죠. 당연히 사회민주당은 한 축으로 하고 다른 쪽은 국민당 또는 기민당, 보수당 등의 이름을 걸고 있는 우파 정당들입니다. 이 정당 체제는 사실은 50년대, 60년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고용 사회였고 개인주주의였고 자본과 노동을 각각 대표하는 거대 양당이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좌파 우파를 모아서 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포데모스의 등장은 이와 같은 낡은 정당 체제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글레시아스에 따르면 스페인의 국민당이나 또는 사회민주당이나 둘 다 정치 카스트, 라카스타, 정치 카스트 집단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치 카스트 정당들이고 둘 다 똑같은 정당입니다. 두 당이 다 구별성이 없다는 거죠. 분별할 필요가 없이 똑같은 정당이다. 전선은 달리 본 겁니다. 새로운 정당 체제를 요구한 겁니다. 국민당과 사회당이 하나의 낡은 세력, 구별할 수 없는 서로 구별이 안 되는 낡은 세력이고 이쪽에 포데모스라는 새로운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스페인 국내 정치로 보면은 프랑코가 죽고 민주화가 된 게 1978년입니다. 1978년 헌법체제, 1978년 헌법체제 자체를 넘어서자라고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데모스가 포스트 프랑코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신생정당이 등장해서 집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좌파 우파, 보수당과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양당 체제 전체를 한 통 속으로 묶고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지지율 1위의 정당입니다. 오늘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어디가 보니까 현재의 강요들 전부 다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물러나야 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놀라운 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포데모스가 어떤 정당이냐? 물론 여기는 좌파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당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유럽 통화동맹의 긴축 정책에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을 주장을 합니다. 디다처럼 나가겠다, 혹은 부채를 탕감해라 이런 정도의 주장은 아니지만 유로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근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과 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근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분명히 좌파 정당이죠. 그런데 사실 스페인 정치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포데모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합좌파라고 있습니다. 공산당 중심의 연합좌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포데모스가 왜 다른 정당입니다. 포데모스의 정치 레토릭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위와 아래, 저 위와 이 아래, 이 문제입니다. 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people, 인민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카스타라고 부릅니다. 인민이 카스타를 타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위와 아래로 정치적인 전선을 설정하는 것, 뭐 옆에 있는 일반 피플과 그리고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해서 부패했고 그리고 금융자본의 성급체 나라를 팔아먹었고 결국은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지금 현재 스페인을 만신창이로 만든 정치 카스트와 인민의 대결로 전선을 바꿨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데모스를 이해할 때 이게 포퓰리즘 정당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따라붙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의문 그리고 충격, 놀라움이 있는 정당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정당이 어디서 왔느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5월 15일 2011년 5월 15일에 마드리드 광장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반긴축 시위를 하고 마드리드 광장에서 국회 의사당을 내왔었는 적이 있습니다. 5월 15일 운동은 경제만 대중 저항 운동이었고 그리고 반금융 반긴축 추정했습니다. 이 5월 15일 운동이 그냥 해산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처럼 그냥 잠시 TV에 등장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3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을 건설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의 정당으로 전화하고 결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정당이 아니다. 그 시대의 대중 저항 운동에 근거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회 운동을 형성하면서 정치 운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중 저항에 근거한 운동 정당이 갑자기 지지율 1위가 되고 그들이 보수당이나 사회당 전부를 카스트 집단, 정치 카스트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자신들을 인민의 편에 서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선언한 거죠. 앞으로 이 정당이 어떻게 나가게 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추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유럽원 선거에서 포데모스가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가오는 총선 공약에서는 기본소득이 빠졌습니다. 물론 총선 공약을 만들었던 나바로라는 사람은 그건 여전히 우리들의 꿈이고 그리고 이번 총선은 단기 공약들만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기본소득을 계속 원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박학의 교수가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듣다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끝나고 부탄 없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마 친절히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올라오셨네요. 다음은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이자 포데모스 공공정책 자문인 보라 바라게스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먼저 바라게스에게 포데모스를 관통하는 철학적, 정치학적 사상이나 담론, 포데모스는 전통적인 좌우 대립이 아닌 위아래 운동을 표방하는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포데모스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 유명한 당 대표이죠. 이글레시아스의 역할과 이에 대한 당내에서의 당 활동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들, 그리고 최근 포데모스 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변화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사전에 드렸고, 이에 대해서 보러바라기 씨가 이러한 질문을 종합적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자는 스페인어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통역은 글로컬 페미니즘 학교의 최이슬기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Estás? Vale. Bueno, pues antes de nada, muchísimas gracias, Giosam, muchísimas gracias la gente del Partido Laborista por haberme invitado y por darme la oportunidad de estar aquí con todos vosotros.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우선 안효상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노동당에 감사드립니다. Y pasando ya al contenido, después de los agradecimientos, al contenido de la charla en sí, voy a dividir, como veis en la diapositiva, la charla en tres grandes partes. Una primera parte introductoria, en la que os voy a tratar de explicar cuál es el contexto socioeconómico, fundamentalmente, en el que surge el partido, en el que surge Podemos. Una segunda parte, en la que voy a tratar de explicaros por qué una buena parte de la sociedad española está dispuesta a votarles.